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고 또 눈도 온다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부득이 유튜브로 볼게요. 막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따 끝나고 한 분씩 다 상담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못 오신 유튜브로 보시는 또 그런 선생님들께는 제가 또 저희 카페 있잖아요. 다음 카페 이지선의 유아이명 플러스 다음 카페에다가 상담글 남기시면 저랑 또 통화하고 또 줌으로 또 초청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는 또 줌에서 1대1로 선생님들 만나서 상담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 자리에 못 오신 선생님들도 날씨 너무 막 눈 올 것 같고 그러면 또 운전해서 오기도 어렵고 차 타고 이동하기도 어려우시니까 이제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추후에도 저를 만나서 충분히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끝나고 저하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쭉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수업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영상부터 보시면 이지선 교수는 이렇게 수업하는구나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영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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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막 문제 풀고. 이번에 눈과 운동 협응. 이게 시각적 기억으로 맞구나. 힘의 질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네네. 관심을 가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관점을, 이 굉장히 잘 쓰셨네요, 선생님. 이는 맞는데, 이른 선생님, 여기 수석 암기장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생님. 이 이제 그레이브스를 문제화한 하거든요, 그레이브스. 안 보고 푸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해설 듣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보고 풀었어요. 왜 부모님과 얘기해야 되는지 그 얘기가 들어야죠. 네, 오케이. 잘하셨고. 이게 다 됐나요, 선생님?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1번에 소비자의 책임감. 그래서 1번은 다 잘 쓰셨네요, 선생님.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는데, 사례랑 연결을 좀 해야죠, 선생님. 네, 사실 잘 몰랐었어요. 다음번부터는 교육과정 A도 절반, B도 절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네, 많이 할 수 있어요. 사회화 개념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선생님. 사회와 사회성 구분은 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4 유아 임용 경기 지역에 최종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초수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관련 없는 사무직 일을 병행하면서 또 만 3세 아이 육아를 병행하면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당연히 현장 경험은 없었고요. 제가 먼저 이지선 강사님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첫째로 개인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무것도 현장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인류가를 병행하면서 저는 고정적인 스터디 참여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제 상황상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백지 쓰기 대신에 교수님께서 주시는 암기장과 문제풀이,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로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문제 회독 암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5년도가 내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냥 24년도는 1차 준비를 반년 더 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인 지도 때 저는 몰랐는데 교수님께서 선생님 한 번만 일주일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저만 개인 지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막 오늘 뭐 링고를 맞고 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막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전문가이신데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그냥 수험생일 뿐인데 내가 저분보다 노력을 안 하면은 이건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딱 일주일만 열심히,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만 해보라니까, 나 할 수 있겠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퇴근하고도 바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주말도 막 공부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처음으로 쓰러져 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진작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서울대에 갈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1차도 이지선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차까지 함께 하면서 최종 합격을 누리니까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단 그 교수님이랑 1차 공부하면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는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임용 시험이라는 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거는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초수 때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시험에서는 이해를 중심으로 가장 나에게 맞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을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고민 끝에 이지선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이랑 이제 좀 관계를 많이 가졌었다는 점인데, 저는 그전에는 공부를 하면서 많이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저는 좀 졸업한 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회사 생활하고 뭐 이미 결혼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외로움을 달래줄 것들이 너무 필요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거를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려웠어요, 막 힘들어요 얘기를 하고, 그럼 또 막 다 들어주시고 개인적인 고민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저의 수험 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했어요. 네네.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제 강의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보여드렸고요. 선생님들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강의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저희 학원에서 자꾸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는데, 뭐냐 하면 이제 학원에만 잠깐 와서 듣고 혼자서 그 긴 시간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1대1로 만나고 거의 제 모든 시간은 저는 정말 선생님들이 영순이거든요. 저는 추석 때도 아까 제일 앞에 영상 보셨지만 추석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개인 지도도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선생님 만난 횟수만 하루에 막 20명씩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밤새고 막 선생님들 만나고 그랬거든요. 추석, 구정, 뭐 저는 그 연중 무휴예요. 근데 이제 저의 건강을 조금 이제 보살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저도 오프를 하고 그 외에는 연중 무휴예요. 그래서 저는 영순위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그냥 뭐 영상으로만 찍고 그다음에 강의실에서만 짠 강의하고 싹 사라지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강의는 이제 좀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1대1 접촉면을 누구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의 그런 대세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대세에 맞게 선생님들과 1대1로 만나고 제가 잡아드리는 거에 그거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했는데 저랑 막 친하게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도움받았다.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노시죠? 이러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 잘 입히세요. 막 이렇게 전 느낌이 와요. 이쯤 되면 이 선생님 놀고 있을 거야.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1대1로 만난다. 추석 때도 막 제가 막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책이 얇다는 건데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암기장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이제 요게 암기장, 가장 얇은 암기장인데 요 암기장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거 음원 파일 녹화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연팩 선생님들께는 전부 다 전원 무료로 요 강의 음원 파일을 드려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하루에 끝내는 예습 암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년 내내 저희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시는 거는 정말 너무나 비장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외우시냐 하면은 여기 뭐 키워드만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이 얇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막 수천 페이지 되는 책에서 안 나오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책 두꺼우면 뭐해요? 어디에 틀어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책이 두꺼워도 이 세상에 있는 유아교육 이론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함께 엄선해서 추린 내용이다 보니까
진짜 시험에 나올 것만 추려놨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두꺼운 책에서 시험에 안 나온 게 오히려 여기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강론 다 합한 거거든요. 이게 200페이지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음원 파일로 약간의 설명을 하면서 쭉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는데 이거를 2배속으로 땡기면 8시간이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 딱 맘먹고 들으면 다 듣는 거잖아요. 이거 음원 파일을 드려요. 강의만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음원 파일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합격하신 선생님들 얘기 중에 암기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냥 쭉 지나가시니까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암기장을 가지고 보통 저희가 40회독, 50회독 이상은 너무 쉽게 해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월이기 때문에 1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8시간 버전인데 나중에 4시간 버전, 2시간 버전도 막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달달달 외우시면은 문장 자체가 외워지기 때문에 서답식 답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책 두꺼우면요, 읽는데 1년 걸려요. 그래서 일단 이거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교재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교재는 전면 개편을 안 합니다. 작년 거 갖고 계시면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유아교육개론 교재도 저희는 두껍지 않습니다. 자, 어떤 선생님들은 책이 두꺼워야 거기서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만 하고 되나요? 이러시는데 책 두꺼우면 일단 못 읽고 못 외워요. 그러면 그 수천 페이지 선생님들의 머리가 갑자기 막 AI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갑자기 스캐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 외워요. 절대 두꺼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며칠 걸리나. 그냥 읽고 이해하는데 1년 걸립니다. 응용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론 다 바뀌어서 새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책은 좀 얇아야 되거든요. 자, 제가 개론책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책도 두껍지 않아요. 정말 제가 아까 이해 위주로 설명해 준다 그러는데 수천 페이지 이해 위주로 설명해 주려면 강의 한 400강은 나와야 될 거예요. 정말 이 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책 내용 자체도 정말 제가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인 제가 이해한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읽어보시면 저는 막 짜집게서 막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해한 용어로 다 풀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이해가 가요. 수험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두껍고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간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별로 편별로 이렇게 문체가 다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 그냥 그대로 베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다 그대로 진짜 제가 이해한 용어로 다 썼어요. 유아교육 과정도 이 정도 두께면 됩니다. 자, 충분히 다 들어있고 그리고 아까 그 합격생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문제가 진짜 많은데 문제가 중복도 많이 되고 문제를 풀면서 난 암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그냥 글로 써놓은 거 암기하는 것보다는 문제로 되어 있는 거 암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해도 훨씬 잘 되고. 자, 수천 페이지는 와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수험서 보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수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거든요. 평가원에 들어가면 수험서는 주지 않습니다. 수험서는 주지 않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수험가에 관심이 없어요. 수험서를 주지 않고 뭘 주냐 하면은 기출하고 근데 기출 그대로 교수들이 내겠어요? 딴 교수가 낸 거 나도 이 교수처럼 똑같이 내야지.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안 하겠죠. 기출하고 절대 똑같이 안 냅니다. 그리고 수험서는 주지 않고 대학에서 쓰는 대학 교재들 있죠. 그거를 샘플로 주지만 교수들이 교수 자존심에 그 샘플 교과서하고 똑같이 문제를 또 내지 않아요. 그냥 받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관심사를 문제로 낼 정도의 실력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 문제를 반복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출도 한 문제씩 다 풉니다. 풀지만 사실 그것만 하는 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출 기반으로만 공부하는 것은 올해 시험 문제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 암기 시대는 갔어요, 이제. 어떤 시험도 단순 암기 시험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단순 암기를 다 탈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아임용 시험만 계속 단순 암기 상태에 남아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얇은 책을 가지고 정말 이해를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심화 훈련을 해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막 심화 문제를 막 풀면서 처음으로 푸는 거예요. 처음으로 풀면서 막 그 자리에서 응용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으면 벌써 종칩니다.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 다 연습을 하시려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얇은 책 아까 암기장 보셨잖아요. 그런 거 갖고 암기하는데 암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반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예 음원 파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 패키지 선생님들에게는 그냥 증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수강생이 아닌 분들도 구매는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저희 패키지 선생님들한테는 무조건 다 증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주부터 녹화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저희 패키지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다음 주부터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음원 파일은 이제 보통은 강의 끝나고 이제 한 2주차, 3주차 이런 때 올려주시는데 요 강의를 제가 이제 녹화를 다음 주에 시작할 거기 때문에 벌써 다음 주부터 음원 파일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 지금 유아이명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개론부터 과정까지 쫙 다 하는데 몰라도 그냥 들으시면 우리말이잖아요.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외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그냥 몰라도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유아교육 개론, 강론 강의할 때 너무 도움이 돼요. 너무 도움이 되고 그때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음원 파일을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음원 파일의 용도는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거지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운전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책 보면서 일회독 쫙 끝내도 되고 너무너무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절로 한 5, 60% 이상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도 쫙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한 5, 60% 외워져 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암기를 할 수 있지 처음부터 생으로 막 맨땅에 헤딩처럼 외우면은 외우기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시리 또 패키지가 제가 있는데요. 해시리 강의 교재예요. 이 책도 개정 안 합니다. 해시리 좀 두껍고 잘 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책 이제 보시면 되고 해시리 패키지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제 VIP 선생님들께는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고 VIP가 아닌 연팩 선생님들께는 아마 50% 할인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시리도 그냥 대충 때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 과목으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쫙 강의를 해드려요. 조금 있다가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해시리 강의는 어떻게 해드리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저는 수험가에서 유일하게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 제자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도 임용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싶다고 막 이렇게 연락을 했던데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미 뭐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임용 합격시킨 제자들도 많고 이제 그래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유아교육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학과장들은 몇 명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학과장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보통합이라든지 모집 정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미리 다 예견해 드리잖아요. 유보통합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미리 다 예견을 해드리는 것은 유아교육학과 학과장으로서 그동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깊이 관여했고 지금도 제 친구들이 아직도 학과장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결정되고 하면 이제 공문으로 회람이 돌거든요. 그 공문 저한테 먼저 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라는 거는 아마 수험생 선생님들께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 출신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력풀을 해왔기 때문에 아니 여기 출제위원 왜 아니에요? 인력풀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출제위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을 되게 오래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만이 유일하게 선생님들의 정말 지금 변화하는 이 방향에 맞게 가르쳐드리고 철저하게 적중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의 모든 문제들은 대학교 수진이 함께 만듭니다. 제 친구, 동료 교수들이 함께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5 유아임용 한 일주일 전까지 제가 문풀반 계속 개강하고 문제를 막 뿌렸거든요. 거기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막판 우리 실전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고 막판에 긴급으로 개강하는 반들도 있었고 근데 시험 진짜 직전에 뿌리는 문제들에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왜 시험 직전을 강조하냐면 시험 직전에 본 거는 너무 기억이 잘 나잖아요.
좀 물론 한 달 전, 두 달 전에 했던 문제들도 다 나왔어요. 1월 달에 풀었던 문제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1월 달은 좀 이제 한참 걸리니까 그렇죠? 1월 달에 푼 문제가 기억이 나는 분도 계시지만 가물가물한 분이 더 많을 텐데 근데 시험 일주일 전에 본 건 정말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데서 진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대학 교수진들이 함께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미리 시험 문제의 방향도 예견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말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풀어본 문제가 나와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나와야 맞출 수 있는 거지 생판 처음 보는 문제를 누가 맞춥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수제도 왜 그 사람이 수제가 되는 겁니까? 미리 예견하고 공부한 대로 문제가 나오니까 맞추는 거지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면 못 맞춰요.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1등하고 막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미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많이 푼 거예요. 그래서 경시대회 가서 문제를 푸는 거지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아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확하게 적중하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더 이상 혼자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개인 지도반도 쫙 있고요. 개인 지도반 패키지도 있고 단과도 있고 너무 많고요. 그리고 목요일 학습 공동체 줌에서도 뵐 수 있고요. 저는 제 수강생 선생님들께는 제 핸드폰 같은 거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톡 보내셔도 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지선 유아유명에 오시는 한 선생님들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N수생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학원가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대학에 사표 내고 나왔어요. 이 학원가로. 자, 보면 교육과정 바뀐 지도 오래되는데 막 책을 다 때려 붙여가지고 옛날 책부터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던져주는 사람은 내 책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보는 선생님들은 그걸 진짜 이해하고 외우고 응용 문제까지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선생님들이 임용시험 공부한다고 갑자기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내 스타일 그대로거든요. 근데 전공서적 읽어보면 용어도 어렵고 그게 한자한자가 막 저절로 막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써있지만 그건 외국어예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전부 낯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두꺼운 책을 읽고 이해하고 안 돼요, 안 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거를 던져주는 거는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항아리 깨갖고 물 이게 채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수천 페이지 분량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워요. 그런데다가 너무 아이러니하게 문제를 안 풀어줘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기출만 풀으라고 하는데 기출은 의미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교수진들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낼 때 기출처럼 안 돼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최고의 전문가면은 다른 전문가가 낸 거 그대로 베끼고 싶겠습니까? 기분 나빠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교수들은. 그쵸?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유아임용 이론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관심사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만 보는 거는 기출은 필수예요. 꼭 보셔야 돼요.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참 너무 이상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문제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유아임용 수험가에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유아임용 시험 문제는 좀 어려워요. 약간 수능 스타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못 내는 거예요. 잘 그냥 단순 지식만 달달 외워가지고 딱 외운 거 탁 얘기하고 들어가는 그런 신비주의 강사들에게는 그 문제를 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자꾸 강조하고 기본서를 강조하는 거지 선생님들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게 중요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개인 지도 받으러 막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6월, 7월 이때 여전히 막 기본서 외우고 기출만 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제 말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안 싫어요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옵니다. 그런 나가셨던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교수님 생각밖에 안 났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시험장에 가서 와, 내가 진짜 그 교수님 문제 조금이라도 안 풀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교수님 생각밖에 안 났어요. 이러고 다시 오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 보셨으면 제가 이렇게 긴 말 하지 않아도 아, 진짜 이지성 교수님이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기본서만 외워서 시험에 붙을 수 없습니다. 자, 기본서만 외우고 기출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울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자, 그때는 때는 늦어요. 시험장에 가서 이제 막 응용하려고 그러면 때는 늦습니다. 이미 비슷한 문제들을 다 풀어서 내 거를 만드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은 매년 계속 적중하고 있는데 적중을 요약하면 일단 출제 방향, 지금까지 제가 출제 방향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출제 방향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A, B, 논술 한 문제 한 문제 다 적중했고 그리고 아까 암기장 보여드렸지만 얇은 암기장 책에서 정말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천 문제 푸는 중에 똑같은 문제는 너무 많고요. 자, 이런 적중이고요. 자, 저는 매년 적중 근거자료 책을 출판해서 선생님들께 적중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께는 적중 책을 한 권씩 학원에서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적중 책을 표지거든요. 이게 적중 책을 출판해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25 유아임용 시험지 샘플이에요. 이 자료에다가 이걸 시험지를 다 실을 수는 없어서 교육과정 B 한 문제만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겠지만 유아임용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실 거잖아요. 전체적인 모양만 보시면 자, 일단 지문이 이렇게 길거든요. 지금 한 문제 지문만 해도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게 8번까지 다 이렇거든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서 거의 한 문제당 1에서 2분 사이에 한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지문을 읽다 보면 종쳐요. 지문을 못 읽어요. 자, 그거는 응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서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교실 상황으로 응용이 되어 있어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읽지도 못하고 종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거는 문제를 푸는 능력, 응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서만 외워서는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고급 사고력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이제 이 문제를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야 뭔지 알겠지만 그리고 시험 해설 자료, 정답 이런 거는 제 카페에 가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5 시험 문제 일단 샘플 한 페이지만 드린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하고 또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2025 유아임용 시험은 서술형, 사고형을 강조한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자, 이거를 저는 지난해 봄, 여름부터 계속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커트라인이 대폭 낮아졌고 저는 이제 2차 설명회도 그렇고 작년에 그리고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제가 제일 먼저 시험 당일날 올렸거든요. 그거 강의하면서도 올해 커트라인은 10점 이상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점수를 채점해 보시고 70점대가 나오는 선생님들도 무조건 2차를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외쳤어요. 근데 여타의 수험가에서는 작년 점수 비슷할 거라고 막 올해 되게 쉬웠다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돌더라고요. 여타의 수험가에서는. 근데 저만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커트라인도. 그래서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채점해 보니까 막 79점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공부 안 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합격 발표 나자마자 저한테 막 또 울면서 전화 오시는 거 나 어떡해요 교수님 막 이러고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틀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 같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저는 이 커트라인도 예견을 드렸었어요. 자, 2023, 2024, 2025 커트라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자료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커트라인은 2022년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자, 2022 역시 굉장히 사고형이 강조되었었어요. 서술이 특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2025년 시험은 여기 커트라인 보시면은 자, 커트라인이 80점 넘는 데가 딱 두 지역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냐면 울산하고 세종. 여기 빼고는 전부 80점 미칩니다. 자, 여기 서울 경기도 78점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낮은 경우에는
여기 72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국 평균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거든요. 자, 그래서 사고형 문제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트라인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커트라인이 높은 건 이제 문제가 좀 쉬웠다는 얘기고, 커트라인이 낮은 거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것을 다 대비해야 되겠죠.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나는 합격할 거고,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떨어져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대비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 아까 암기장 가지고 저 뭐 공부했어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합격생 선생님이 공부한 암기장이에요. 자, 암기장 표지가 바뀌었죠. 저거는 이제 합격생 선생님이니까 지금 암기장이 아니겠죠. 이건 이제 개정됐어요. 개정 전에 암기장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이게 작년에 개정됐으니까. 자, 그래서 요 굉장히 너덜너덜하게 막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다 막 붙여놓고, 제가 2페이지만 지금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도 엄청 뭘 막 써놨죠. 뭘 써놨냐 하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암기장 강의도 또 하니까, 암기장 강의하면서, 이론의 사례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유치원 사례를.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전부 유치원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강의 들으면서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얇으니까 가능하지 수천 페이지 책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얇은 책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음원 파일로 드리니까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자, 40회독, 50회독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2배속 돌리면 8시간이면 되잖아요. 나중에는 4시간 버전, 2시간 버전도 나오니까 이거 돌리는 거 너무 쉽고, 나중에 이제 음원 파일도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빨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는 중요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 중요하고, 암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천 페이지 책 갖고는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두꺼운 책 때문에 수험 기간이 5년, 10년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한, 이거는 합격생 선생님의 그런 책이에요. 이거 경기도 합격생 유지아 선생님 책입니다. 선생님 저한테 기증하고 갔어요.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뭐 합격했으니까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저한테 기증하고 간 그 선생님의 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석 때 제가 이제 암기장 4시간에 완강하는 버전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새벽 3시 53분에 저한테 자기 완강했다고 너무 좋다고 이거 보낸 거예요. 인증샷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분은 이제 육아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때 되면 육아맘들이 참 로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교수님 나 공부하고 싶은데 시댁에 끌려가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상관없어요. 가서 애기들 재워놓고 이거 음원 파일 들으면서 막 반복하세요. 회독수를 늘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여기 전기불이 번쩍하면서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완강했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저한테 얼마나 좋으면 새벽 3시 50분에 제가 근데 이때 좀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답을 한 거예요. 제가 아침 7시에 와 화이팅 딱 이렇게 했더니 여기다가 암기장 회독이 가능하다니 교수님 진짜 최고예요. 이분은 자주도 안 왔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1일 1회독 해가지고 추석 연휴에 4회독 할게요. 이러면은 추석 연휴에 개강론 4회독 하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합격생 선생님들이 암기장 덕을 보통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간 패키지 간단하게 쭉 리뷰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연간 패키지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고 저희는 대학 교수진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강의가 24개, 풀 패키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개입니다. 여타의 수험가는 6개, 5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선생님들 강의 많으면 그걸 언제 다 듣나? 강의 듣는 게 빠르지 선생님 혼자 하는 게 빠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강의가 많다는 얘기는 내가 혼자 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해주는 것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강의가 적다? 이러면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잖아요. 강의에서 제가 문제도 추려드리고 암기할 것도 드리고 문제도 풀어드리고 문제도 이렇게 저렇게 다 바꿔드리고 심지어는 암기장 반복도 다 해드리니까 이것만 따라오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초반에는 너무 혼자 공부할 생각을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강의만 계속 들으셔도 설명해 주죠. 그리고 제가 숙제도 다 내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가 24개 강좌라는 거는 내가 혼자 할 건 없구나. 그냥 저것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선생님들보다 제가 공부 속도가 빠르잖아요.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제가 풀어드리기 때문에 제가 한 것만 보시면 선생님들 혼자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하는 거에 10배는 시간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도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본서 읽는 방법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의문인식 하듯이 한자 한자 읽으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책 읽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다 알려드리니까 자 24개의 강좌가 있다는 거는 나 혼자 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수가 4026문제지만 저희 학원은요. 다른 데는 막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데 저희 학원은 이걸 문제를 다 세가지고 더 다운시켜요. 이게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제가 예고하지 않고 미리 막 뿌리는 문제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고 안 하고 미리 문제도 되게 많이 뿌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한 5,000문제 이상 풀어요. 그리고 과정수는 123회니까 진짜 선생님들이 혼자 할 거 없어요. 혼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쵸? 제가 다 해드리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기본 이론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방식인지 자 기본 이론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요. 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잖아요. 저는 진짜 유아교육을 너무 사랑해서 저의 젊은 날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이 뭐 정상적인 생활할 때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진짜 이게 좋아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학자 이름과 이론이 나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지 일화까지 다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그런 커리어가 아니면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알면 설명을 해주겠죠. 모르니까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워서는 요즘 문제는 못 풀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암기장 보셨잖아요. 암기장으로 벌써 우리는 이제 12월 다음 주부터는 돌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강의 녹화를 할 거니까. 강의 녹화를 하면 보통 다음 날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팩 수강 신청하신 선생님들께는 무조건 무료로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수강하실 수 있어요. 반복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거나 요약 암기는 강의로도 해드리지만 매 강의 시간에도 또 해드려요. 단거나 암기를. 자, 그리고 서답식 문제로 교육과정 안에 서답식 문제도 들어가 있지만 매번 강의 시간에 서답식 문제도 다 풀려드려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이럴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야 요점 정리해주고 문제도 풀렸어요.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초중등 때 다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 머리가 너무 좋아져갖고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문제가 다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매 시간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도 다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강의 자체가. 자, 개강론을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하고 암기하고 문제로 정리해요. 응용 문제까지 다 커버하려면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셨대요. 이제 물론 다른 커리 하다가 떨어지셨는데 7월부터 이제 뭐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해갖고 와 문제 재밌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쓰려고 좀 하니까 이제 곧 시험장에 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왜 뻥을 어떻게 치냐면 처음에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얌전하게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외우고 다 끝나면 그때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는요 너무 탁상 공론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혹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기 학교나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용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는 처음부터 같이 가는 거지 이거를 3년, 6년치를 다 몰았다가 나중에 문제를 푸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머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게 왕도예요. 그것이 왕도입니다. 다 모으면은 이 많은 걸 언제 다 해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해, 암기, 문제 처음부터 갑니다. 1월부터 연습하면 11월 되면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자, 유아교육개론을 예를 들면
자,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도 학문적 용어와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약, 정리, 암기, 구조화를 다 해드립니다. 이 파일은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배운 내용을 응용 문제로 연습하는 게 매 시간 이루어져요. 매주 이루어지고 강의 마지막 주에는 또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그래서 저희 모든 강의는 마지막 주가 전부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 횟수가 어마어마해요. 자, 그리고 유아교육개론 한 과목의 예를 든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한 주에도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강의 구성 자체도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올해는 유아교육개론 같은 메인 과목들은 전부 토요일 날 하루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직강에 토요일 날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밤 아니고 6시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근데 제가 약간 오버타임 하면 7시에 끝난다고 보시고요.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큰 덩어리가 그냥 끝나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에는 유아교육개론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을 해요. 자, 유아교육개론 이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오전에 와서 들으셨잖아요.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점심 드시고 잠깐 앉아있으면 이제 암기장 반복을 또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주수가 요게 앞이에요. 요게 유아교육개론 좀 길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이고 오후가.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는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는 유아교육개론 진도를 나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요 3주 이후부터 2월 1일부터는 서답식으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을 또 오후에는 푸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수업 때도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고 저희 커리 자체가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엮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전에는 유아교육개론 이해, 오후에는 암기장과 문제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야지 맨땅에 헤딩하듯이 암기하는 거는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답을 맞추는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자,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자,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개론반, 과정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뭐 2차는 저희가 2차 패키지는 3월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본격적인 것은 시험 끝나고부터 2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는 2차 풀 패키지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자, 유아교육 개론반 이러니까 여기 개론 한 과목만 공부하나? 그게 아니고, 저희는 유아교육 개론반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과목으로 넣어놨어요. 어떻게 넣어놨냐 하면, 유아교육 개론 한 과목만 들어가지고 이거 문제까지 어떻게 다 풀어요. 자, 그래서 이게 유아교육 개론반이 이렇게 3반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유아교육 개론, 요 기본 강의이고요. 유아교육 개론 암기장,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이렇게 3과목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아교육개론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은 이제 당연히 논술도 들어있고요. 이게 초반에 논술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입니다. 자, 기본서만 그냥 회독하는 거 이거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굉장히 절감하실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자, 그래서 교육과정 A, B 철저하게 서답식 응용 문제까지 개강론 다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유아교육 개론처럼 유아교육 과정반도 기본 유아교육 과정이 여기 있죠. 그리고 암기장이 또 있죠.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이 있죠. 그래서 기본 이론 자세하게 해설 듣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3과목이 묶여져 있고 구체적으로 토요일 날 오전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자, 이제 한 주 지나고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암기장을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해 강의 듣고 오후에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4월 19일 이때부터는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종일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중간에 좀 좋으시거나 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 딴짓하는 거는 나중에 복구할 수 있어요. 그 부분만 모르는 건 다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졸거나 딴짓하는 거 그런 거는 당락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통으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유아교육 과정도 완벽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논술도 크게 3반이 있어요. 기본반, 심화반, 문제풀이반 이렇게 3반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논술은 둘째치고 교육과정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하시면 돼요. 딴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들이에요. 문제풀이반은 진짜 모든 유형을 싹 다 풀어요. 여기 안 들어있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막 쏟아져요. 야, 진짜 문제 폭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쏟아지는데 힘들겠죠, 따라가시기. 근데 이때 힘든 게 낫겠습니까? 시험장 들어가서 힘든 게 낫겠습니까? 이때 이제 문제 허덕허덕해요. 문제 막 폭탄처럼 쏟아들이니까. 근데 수험가 어디에서 문제 풍기 현상, 문제 너무 없어요. 완전 문제 가뭄 현상인데 그렇게 문제 안 풀고 들어가면은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 막 흔해요. 막 진짜 많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문제 막 제가 뿌리고 있는데 지금. 자, 여기 1차 문제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적중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기 뭐 기출도 있고 뭐 저희 보시면은 진도별 문제풀이반이 벌써 이렇게 3과목이잖아요. 진도별 문제풀이반이 하나가 아니고 3반이에요. 1, 2, 3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분이냐면 여기는 필수 문제풀이, 서답식 중심, 이거는 열린 문제 중심, 심화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필수 문제도 그러면 전부 단답식이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서답식이에요. 근데 영역이 이제 필수로 꼭 알아야 될 그런 영역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논술도 이때 이제 문제풀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연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반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반도 기본 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요. 기본팩이에요. 기본팩.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특강 10과목이 있는데 풀팩 안에는 특강 10과목이 들어가 있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나 이렇게 너무 많은 문제 푸는 거는 올해는 좀 부담돼. 이런 선생님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팩이에요. 여기까지는 기본팩이고 나는 문제 많아도 좋아. 싹 다 할 거야.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개인 사정에 따른 선택의 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패키지고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총 10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면 문제가 진짜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강 10과목 해가지고 아까 우리 유아교육개론이 3과목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유아교육개론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유아교육개론 100제만으로 또 모아놓은 반도 있어요. 자, 원래 유아교육개론 100제는 저희 수험서몰에 들어가시면은 팔고 있어요, 책을. 근데 올해 개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책은 개정되기 전에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좋기 때문에 사서 풀으셔도 괜찮아요. 해설이 되게 자세하니까. 근데 나는 개정되고 나서 교수님하고 같이 풀래.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요거는 개정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기본서들은 개정을 하지 않고 문제들은 올해 책으로 드리는 문제든 책으로 드리지 않고 PDF 파일로 드리는 문제든 뭐든 간에 전면 개정합니다. 문제는 모두 다 전면 개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0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3월 달에. 특강이 3월에도 들어가 있어요. 3월 달에 푸는, 요 이제 유아교육개론 100제도 3월 달이에요. 유아교육개론 할 때겠죠. 그쵸? 자, 그리고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요거는 이제 개강론을 같이 조금 보는 건데, 이때는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답 쓰는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문제 읽는 방법, 아까 문제 엄청 긴 거 보셨잖아요. 문제 읽다가 끝나요, 그냥. 문제 읽다가 끝나요. 너무 기니까. 자, 그래서 문제 읽는 방법, 그 다음에 키워드를 포함해서 서답식 답 쓰는 방법, 이런 거를 7월에 가서 하면 늦어요. 그래서 3월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유아교육 과정 200제가 또 있습니다. 아까 유아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더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더 듣고 싶은 분은 들으셔도 되고 아까 제가 앞에서만 자른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는 패키지, 이렇게 패키지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유아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안전 총정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 정리를 다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단권화 정리와 암기반이 있습니다. 요거는 교재는 암기장 책입니다. 암기장 책을 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쫙 훑어드려요. 이때가 이제 한 4시간 버전 되는 겁니다. 이때 언제냐 하면 8월이니까. 자,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암기장반을 개강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연팩 선생님들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그 강의는
음원 파일을 드리는데 그거는 8시간 버전, 2배속으로 땡겼을 때 8시간 버전이고 여기는 4시간 버전이에요. 자, 이때는 음원 파일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강의를 음원 파일만 많이 쌓아갖고 뭐 하시려고. 그쵸? 그래서 이거 음원 파일 드리진 않고 이거는 강의 들으시면 한 4시간 만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강의만 들으면 이제 암기장 1회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개강론 1회독이 끝나는 거고 그러면서 문제도 또 풀어요. 내가 지금 1회독 탁 개론 1회독이 끝났어요. 이번 주에. 그러면 그 강의 듣고 바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억이 잘 나겠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문풀 1, 문풀 2, 문풀 3 이런 반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용 단권화는 그냥 암기장으로 다 끝났잖아요. 이미. 자, 그래서 문제 단권화가 저희는 필요해요. 문제를 5,000문제씩 주니까 문제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문제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문제를 모아드려요. 단권화를 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스스로 오답 노트하고 문제 단권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못하겠다, 귀찮아. 막 이러면은 그냥 제 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단권화도 1, 2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문제 단권화 있고요. 이 자료가 되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단권화 2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기본 팩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강 안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충분히 나는 더 풀고 싶다. 진짜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 특강까지 들어있는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나는 정말 이거 다 못할 것 같아. 수강 신청만 해놓고 나 그냥 놀 것 같아. 이런 압사당하는 느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특강은 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전 모의고사 심화반도 있고 최종 실전 모의고사반 있고 해가지고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가 기본 팩에 하나 들어가 있고 특강에 2개 들어가 있어서 총 3개예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와서 실전 보고 막 그런 주도 있어요. 이게 지금 페이지를 분리해놔서 그렇지 9월, 10월 이런 때 붙여놓으면은 매일 문제 푸는 날도 막 되게 많습니다. 게다가 과목 종강할 때 또 종강 모고 있잖아요. 매번 풀고 있어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험 볼 때 다 됐거든요. 10월 말이거든요. 이때 암기장 또 해요. 암기장을 이때는 제가 두두두두두 이렇게 해드리면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백지 쓰기 자료까지 제가 드리거든요. 들으면서 암기장 책 펴놓기도 하고 안 펴놓기도 하고 들으면서 다다다다 쓰는 거예요. 백지를 다 메꿔 쓰는 거예요. 암기장 백지를. 그러면은 좀 전에 보셨던 이 암기장을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제 다 넣고 제가 막 불러주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거 한 번 다 써요. 그리고 매주 문제 엄청 풉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과정 50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사회잖아요. 한 200문제 넘게 풀어요, 이때.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카운팅을 하니까 아까 문제수가 막 적은 거예요. 이거 작년에 200문제 넘게 풀었어요, 이때. 200문제보다 더, 한 250문제 정도 풀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수업 끝나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교수님 저는요, 지금 뭐 문제풀이반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암기하고 문제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막 타타닥 풀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연간 패키지가 이 풀 패키지는 특강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강까지 들어가 있고 논술을 포함시키셔도 되고 논술을 빼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 논술 기초반도 진짜 기초가 아니에요. 논술 글, 머티리얼 있잖아요. 논술 재료가 되는 것들이 되게 심도 있는 것들이에요. 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이나 서술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논술 기초반도 말이 왜 기초냐 하면 짧은 글을 연습해요. 대신에 읽을 거리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초니까 나는 기초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냥 연팩이에요. 그냥 연팩. 아까 그 특강 뺀 거. 거기도 논술을 포함하실 수도 있고 논술을 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어떤 강의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 연간 패키지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개강론 암기장 예습 있잖아요. 요거는 선생님들께 연팩 선생님들께 전부 다 무료로 증정합니다. 전부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음원 파일도 증정하기 때문에 저절로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도 듣고 의원 파일은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다음 주부터 녹화를 하니까 다음 주부터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있고요. 반복 수강하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2월 25일 날 저는 크리스마스 날도 학원에 나와서 강의하고 2차 개인지도 하고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업로드가 언제 될까요? 12월 26일 날 업로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12월 26일부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거는 언제 업로드 될까요? 12월 29일 날 업로드가 되고 요거는 12월 31일 거는 언제? 1월 1일 날. 자, 그래서 기본 강의 개강하기 전에 막 회독 돌리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암기장을 10회독을 돌리시면 일단 10회독을 돌리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실 겁니다. 근데 돌리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정상 속도로 들으셔도 되고 처음부터 아예 2배속 땡기셔도 되고 아니면 1.5배속도 되거든요. 응원 파일 다운받으셔서 아무 데서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요 강의는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시리 서답형 고득점 패키지가 있어요. 요 과목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특별 할인을 해드립니다. VIP 선생님들께는 이거는 이제 무료로 증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팩 선생님들께는 할인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패키지를 수강하시지 않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한 과목 한 과목 세 과목이거든요. 패키지로 구매하시면은 뭐 요 정도 가격이라고 해요. 요게 30% 할인인데 저희 패키지 선생님들은 50%니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강의를 정말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뭐 여기 이제 패키지 뭐 어려운 문제 이런 것까지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신이론 관련된 거.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과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이제 인강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전부 강의 녹화 날짜 중심으로 개강이 써 있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날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시리를 전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자, 해시리를 처음에 전체적으로 풀어드리는 거. 해시리를 전체적으로 풀어드리는 게 3번입니다.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풀어드리고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풀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놀이 실행 이해, 놀이 운영 사례집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놀이 운영 사례집까지 전부 풀어드립니다. 이게 대충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강의를 안 짜겠죠. 그렇죠?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최근 추세를 근거로 한 서답식 신경향 적중 문제, 요건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요즘 추세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3과목을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었어요. 자, 요 강의도 선생님들께 혜택이 있습니다. 요 강의를 묶어서 지금 요게 해시리 서답형 고득점 패키지라고 해서 3과목이 묶여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충 하는 강의가 아니고 막 진짜 맘먹고 자세하게 해놨잖아요. 자, 이 강의가 강수가 되게 많겠죠. 좀 많아요. 근데 이거를 1월 달에 하는 이유는 1월이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들어두시는 거죠. 나중에는 정말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개론할 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듣고 자료 갖고 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저희 VIP 선생님들과 패키지가 우리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 VIP는 뭐냐 하면요. VIP 원스톱 코스는 뭐냐 하면 1차 패키지, 2차 패키지, 그리고 개인지도 풀 패키지 이거 3개가 묶여져 있어요.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께는 이 강의도 무료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팩 모든 선생님들께는 5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자, 이 강의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제 적중 문제 같은 경우는 총 6회차로 쭉 진행이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지선 유아임용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2차 시험, 2차 풀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지선 유아임용밖에 없어요. 마치 1차처럼 자세하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2차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2차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랑 공부하시면 그냥 다 됩니다. 제가 하라는 거, 제 패키지에 있는 그 2차만 하시면 그냥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전혀 지금 뭐 1차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몰라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지역 맞춤 강의, 개인지도,
실전 모의고사. 요거 2차 얘기입니다. 2차는 지역별로 이제 출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 수업 지도 다 해드리고 문제도 역시 2차 문제도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인 지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2차 풀코스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요. 자, 요게 2차 풀코스 강의 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강의 리스트, 2차 강의 리스트가 이렇게 많거든요. 2차도 이렇게 제대로 공부해야 합격하지 대충 뭐 강의 한 4개짜리 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합격생 수업 실현하고 면접 실현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문제도 엄청 많아요. 이거 다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 붙습니다. 2차는 커트라인이 90점 넘는 거 아시죠? 지역별로. 그러니까 3점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 되면 떨어져요. 2차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나 이런 데는 97점이었거든요. 컷이. 그러면은 3점 감점 당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90점이 다 넘어요. 자, 그래서 2차도 대충 하면 되겠지. 나는 1차만 붙으면 돼. 1차 붙으면 뭐 누가 합격시켜주나요? 아니거든요. 2차가 사실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정도 공부해야지 그 컷을 넘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차 풀패키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직접 와서 아니면 줌으로 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까지, 개인 지도까지 이 2차 풀패키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상담과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개인 상담 이런 거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늘 잡아드리고 올해 지금 1차 붙어가지고 2차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 중에 중간에 그만두신다는 걸 제가 얼마나 붙잡았나 몰라요. 그래서 1차 붙었어요. 1차 붙었는데 1차 시험 보고 나서 자기 떨어졌다 또 2차 안 한다고 막 하는 걸 제가 또 막 강제로 붙잡아갖고 막 시켰거든요. 근데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도 좀이라도 했죠. 근데 1차가 딱 붙고 나니까 그때 2차 조금 한 게 얼마나 도움되나 몰라요, 지금. 그때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러세요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막 붙잡고 막 안 된다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막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인 상담, 개인 지도 풀 패키지도 있어요. 자, 개인 지도 풀 패키지도 있습니다. 개인 지도 풀 패키지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3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1월부터 진행되는 개인 PT 종합반이 있고요. 요 반이 이제 총 10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 다 합해가지고 총 20회의 개인 지도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하는 개인 PT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저하고 만나는 건데, 나는 초수를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 이럴 때 무슨 모고를 봐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강의하는 거 듣고 해설 자료 보면서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 대면 연습하면 때는 늦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개인 PT, 이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실 자료도 제가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갈 수 있는 트레이닝을 제가 다 요약 정리하고 압축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문제 정리, 내용 정리를 다 합니다. 마지막에. 자, 요렇게 이제 개인 PT 풀 패키지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저희 이제 VIP 코스 뭐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그리고 개인 지도 요걸 이제 다 합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나 본격적으로 이거 그냥 끝내버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타 지역에서 막 뭐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막 짐 싸갖고 오셔가지고 막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원룸 삶의 그런 여건도 안 좋은 막 열악한 그런 데서 거주하시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막 수험비가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줌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혹시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굳이 짐 싸갖고 서울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편하잖아요. 일단 건강해야죠. 드시는 거, 주무시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까지 안 오셔도 돼요. 줌으로 다 해서 제가 선생님들 문제 관리, 암기 관리, 내용 관리, 진도 관리, 생활 관리까지 싹 해드려요. 제가 붙잡아 드려요. 자, 그래서 정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문제 아까 제가 기본서 읽는 것도 잘 모르는 분 많다 했는데 문제 푸는 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는 그런 반이고 물론 이제 모든 패키지를 다 합해놨으니까 비용은 좀 나가지만 사실 여기 서울에 와서 거주하시고 막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수험 기간이 2년, 3년 길어지는 게 더 비용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피폐해져만 가기 때문에 빨리 한 방에 나는 끝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이 VIP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개인지도 했을 때 선생님들께 이제 이렇게 개인지도 하면서 줌에서 얼굴 보고 제가 써드린 거예요. 선생님의 현재 실력은 이렇습니다. 뭘 공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써드린 겁니다. 합격생 선생님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은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력이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향상된 그런 사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써드렸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제도 그때그때 제가 과제를 내드리기 때문에 공부계획 선생님들이 짜실 필요 없어요. 제가 숙제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숙제만 다 하시면 그냥 합격합니다. 선생님들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내드리는 숙제만 보시면 그냥 합격, 숙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왜 합격 수기 발표하신 중에 저는 올해 말고 내년에 합격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런 분 계셨잖아요.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25가 저는 목표였어요. 제가 2024에 하라고 막 우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분은 제가 이제 살살 꼬셨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합격한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선생님 이번 주만 해보세요. 이번 주만. 내년에 합격할 때 하더라도 이번 주만 좀 열심히 해보세요. 숙제 잔뜩 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번 주 정도는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번 주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하고 나면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번 주만 해가지고 나중에 링거 꽂고 막 공부를 한 거예요. 쓰러졌다 하잖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번 주만 안 해도 막 본인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살 꼬셔갖고 했는데 그래갖고 작년에 붙었어요, 그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내드리는 숙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나 못할 텐데 또 유아 선생님들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나는 숙제 못해 갈까봐 겁나서 못하겠어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상황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상황이나 현실을 보면서 숙제를 가감해 드립니다. 무조건 숙제를 막 산더미처럼 내갖고 압사당해서 이제 도저히 포기하고 막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들의 뭐 몸 컨디션 여러 가지를 다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첨삭해드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첨삭은 사실 제가 써드리긴 하지만 더 큰 거는 얼굴 보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줌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거를 자세히 이것도 띄워놓고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나 저랑 같이 개인 지도를 하면서 보시는 분은 다 알아요. 서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뭐 줌까지 다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 지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유튜브 제 이지선의 유아이명 플러스 유튜브에 가시면 재생 목록에 개인 지도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같이 얼굴 보면서 제가 잘 얘기를 합니다. 논술 답안지 샘플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합격생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쓰면은 합격을 해요. 논술 뒷장이에요. 이건 막 페이지 수 늘어날까봐 뒷장만 써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병행 정단임으로 유아이명 뒤집기로 합격하신 선생님 2차 뒤집기로 이분은 1, 2차 다 저랑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뒤집기 또 붙으셨고 해갖고 이제 공부 열심히 일병행 정단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 주간 공부 계획표 양식 이런 거는 저희 이지선의 유아이명 플러스 다음 카페에 가면 양식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빡세게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 다 하라는 거야? 그건 아니고 이런 계획도 저랑 같이 짜요. 자, 어쨌든 이런 양식 샘플이 있다는 거고요. 자, 선생님들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저랑 이지선 교수와 직접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랑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부 계획도 이런 양식도 또 있어요. 이 양식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 이렇게 체크까지 해 나가는 그런 양식이에요. 이건 매일매일 이제 작성할 수도 있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그거는 일주일치 양식이 있는 일주일치 공부 계획이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격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선생님이 계실 수 있잖아요. 자,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것도 저랑 같이 계획 짜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양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진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이제 막 급하게 제가 준비해갖고 온 쭉 연간 커리 설명은 막 급하게 빨리빨리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월 첫 주, 1월 4일 토요일부터 개강입니다. 자, 1월 4일 토요일 강의실에서 아침 9시에 직강은 유아교육개론 첫 강의가 시작되고요. 그날 오셔서 이제 오후 강의까지 끝나면 저녁 6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로드는 아마 1월 6일 월요일 날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 나면. 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암기장 강의도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지성과 함께하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바로 선생님들이 영순위이기 때문이고 저는 유아이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모든 것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은 저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선생님들을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